안녕하세요. 오늘은 영국에서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일하시고 영국에 계신 한국인 개발자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계신 이경근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저는 영국에 있는 Bellis Interactive라는 회사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이경근이고요. 지금 회사에서 일한 지는 1년 3개월 정도 된 것 같고 그 전에는 한국에 있는 넥센이라는 게임 회사에서 2년 반 정도 일하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개발자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커뮤니티 쪽 성격이 좀 더 짙은 거는 개발자기보다는 좀 해외 취업 커뮤니티 쪽으로 하고 있고요. 네네. 개발자 쪽은 커뮤니티라기보다는 컨퍼런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자 컨퍼런스랑 해외 취업 커뮤니티 두 가지를 하고 있다고. 진짜 대단하십니다. 영국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신 거는 아니시잖아요. 네, 저는 순수 한국인입니다. 네,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다음으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이제 어쨌든 해외 취업을 하고 싶으셔서 이제 나라를 선택하셨을 텐데 영국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개발자들의 꿈의 나라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미국일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약간 실리콘밸리에서 그런 어떤 무슨 아마존, 애플, 구글 이런 데서 일하는 게 꿈이었었는데 여러 가지로 알아보니까 미국은 바로 가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비자 문제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미국에서 유학을 한 경우가 제일 확률이 높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해외 지사들 이런 데서 영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곳에서 미국으로 파견을 나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옮기는 경우가 그래도 좀 확률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영국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였고요. 사실 영국이랑 캐나다랑 두 개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워킹홀리데이를 넣었었거든요. 근데 영국이랑 캐나다랑 다 나왔었는데 다행인지 영국에만 돼가지고 영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좀 영국에서 이제 개발자 일하시는 게 만족스러우신지 뭐 한국이랑 비슷한 점은 어떤 점이고 또 이제 뭐 차이점은 어떤 점이 있는지 이런 것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긴 해가지고 처음에는 오히려 좀 적응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해외 취업의 꿈을 꾸고 해외에 이런 자유롭고 이런 수평적이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이런 커뮤니케이셔너블한 분위기가 좋아 라고 생각을 하고 영국으로 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적응하는 데는 저는 좀 한 반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어떤 게 달랐었냐면은 전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이라든지 이런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탑다운으로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제 사수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팀장님이셨는데 그 팀장님이 항상 저의 일에 대해서 케어를 하고 이건 어떻게 돌아가냐 저렇게 돌아가냐 뭐 나쁘게 말하면은 마이크로 매니징일 수도 있는데 그게 일반적인 한국의 문화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았었기도 해가지고 물론 이제 팀장님은 일이 돌아가려면 당연히 신입이니까 그렇게 케어를 하신 거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랬던 적도 있어가지고 이거 한국이랑 안 맞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영국을 나와 보니까 여기는 오히려 엄청 프로액티브 하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나서가지고 주도를 하고 일을 찾아 나선 다음에 해결하고 이런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자세예요. 근데 그런 태도가 또 안 돼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또 그런 문화에 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누가 좀 케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망망대에 그냥 딱 빠뜨려 놓고 알아서 헤쳐나와라 약간 이런 느낌. 한국은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이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고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해도 터치를 많이 하기는 해도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케어를 많이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들어갔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한참 많이 하던 시기라서 네네. 더 힘들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좀 이렇게 대면에서 도움을 이렇게 좀 뭐 구하고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으니까 더 그쵸. 그랬겠네요. 거기다가 이제 영어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또 편하지는 않았으니까요. 네, 그때 영어랑 지금 영어랑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 진짜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그 당시엔 되게 좀 막막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저희 회사에서 조금 안 좋은 얘기를 듣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못하냐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던 거죠. 네, 저는 문화가 달라가지고 적응이 안 되고 있었던 건데 그런 얘기를 아. 들으니까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네, 근데 뭐 어쩌겠어요.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한번 좀 충격도 받으시고 이제 맞습니다. 그러셨는데 이제 극복하시는 과정은 뭐 이렇게 어렵진 않으셨나요? 뭐. 네. 결국 인간관계잖아요. 사회생활, 회사생활도 다. 네. 모든 인간관계는 나의 어떠한 입장을 파악을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파악을 하고 상대방이 어떤 생각 때문에 나한테 그런 말이나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나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을 파악을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는 그 노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에 대해서 약간 그런 안 좋은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니까 왜 그런지 한번 생각도 한번 해보고 주변 네.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진짜 궁금해가지고 네네네. 저랑 같이 일하던 팀원 모두한테 혹시 나한테 부족한 점이 있었냐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나한테 말해줘라고 다 보냈어요. 아, 피드백 요청도 네.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저한테 제일 많이 불만을 가졌던 친구가 한 명이 있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그분이 이제 아무래도 위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저랑 같은 레벨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 네. 레벨 위로 올라간 친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도 사실 매니징에 있어서 그렇게 프로페셔널한 친구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또 그런 입장을 이해하고 또 먼저 다가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들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저도 좀 갇혀있던 입장에서 저도 한국에서 있으면 좀 갇혀있었다라고 생각을 네네네네. 하는데 커뮤니케이션 하는 면에서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저도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된 거죠. 어쨌든 이게 경험이, 그러니까 처음에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랑 일을 하는 거를 잘 하게 되는 거고, 당연히. 그쵸. 영국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런 게 영역이, 그러니까 능력이 꼭 이제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협업하는 능력이 또 확장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중요하지만 영국에서는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래서 좀 제일 만족스러운 요소? 그러니까 영국에서 개발자로 일하면서 한국에서 일할 때와 다르게 조금 지금 어려운 점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되게 좋은 점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을 자율적으로 제가 선택을 한다든지 조금 더 이제 제 생각을 가지고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항상 그래도 뭔가 주어진 일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제 생각대로 뭔가 일을 선택을 해가지고 한다던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 회사에서는 지라라는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인감을 네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제가 약간 현재 일을 끝내야 되는 리스트가 이렇게 쭉 있는데 네네네. 제가 자유롭게 이제 리스트 중에서 나 이걸 하면 괜찮겠다라는 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그거를 이제 탑다운 식으로 이거 먼저 해 꼭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그 정도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어필하고 그것이 뭔가 이제 매니징 단에서도 괜찮다 네. 하면은 그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네네네. 우리 회사에 우리 코드베이스에 이런 게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제가 그걸 써가지고 올리거든요. 네, 그거를 제가 직접 처리할 수도 있고 네네네. 누군가한테 그게 일감이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훨씬 더 좀 액티브하고 좀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좋은 것 같아요. 주도적으로 업무할 수 있다 이런 네. 점이 되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점 하나 더 있는데 네네. 워라벨이죠. 아, 워라벨. 네네. 저 와가지고 한 번도 야근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도 비대면이랑 뭐 대면 이렇게 근무가 같이 있었나요? 어떤 식이었어요?
네,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기까지는 쭉 원격으로 근무를 네. 하다가 얼마 전에 일주일에 3번 출근하라는 그런 일주일에 3일 출근, 이틀 재택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네, 저는 이제 해외에 나와 있어가지고 지금은 원격으로 일을 하고 있긴 한데 그것도 회사에서 지금 휴가가 아닌데도 허가를 해준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되게 자유로운 것 같네요. 네. 네. 어차피 회사도 원격으로 일을 하기도 했고 원격으로 일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일하는데 회사 일이 돌아가던데 원격으로 일하든 뭐 가서 일하든 간에 큰 차이가 안 난다는 어떤 그러한 합의가 있다 보니까 네네네. 네, 그걸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공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워킹 홀리데이로 이제 영국에 가셨다고 들었는데 그 어떤 식으로 이제 뭐 회사를 알아보고 어떻게 이제 영국의 취업을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합격까지 가셨는지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에 2021년 6월쯤에 영국에 도착을 했거든요. 네. 그때는 진짜 무대포로 왔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근데 저는 왠지 모르게 저에 대한 약간 믿음 같은 게 있었거든요. 나는 맨 땅에 헤딩으로 가지만 왠지 가면 잘 될 것 같다. 왠지 모르게. 근데 뭐 그 믿음이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건 아니었고 좀 찾아보니까 경력이 있으면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와가지고 링크드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제 이력서를 올려놨죠 많이. 네,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려놓다 보니까 다행히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2달 정도 인터뷰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네네. 결국에는 현재 회사에서 오퍼를 받아가지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한국에서는 뭐 신입이든 경력이든 이런 뭐 잡코리아, 뭐 원티드 이런 사이트들이에서 주로 이제 지원을 하는데 뭐 물론 이거 외에도 많이 있죠. 영국에서는 그럼 뭐 지금 말씀해주신 게 링크드인이 있긴 한데 또 어떤 좀 주요 어떤 채널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시나요? 사실 이런 사이트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구글에 찾아보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어떤 종류의 사이트들이 있냐면은 본인이 CV를 올려놓으면 이제 그 풀에 등록된 수많은 회사들이 연락을 하는 형태가 있고 네네네. 그게 약간 되게 좀 러프하게 그냥 CV만 보여주는 형태도 있고 거의 뭐 연봉 제한까지 한 번에 오고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들어올 경우는 이 정도 연봉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아무래도 후자의 경우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좀 더 많이 이 캔디데이트, 이 후보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많이 이용했던 게 hired.com이라는 플랫폼이에요. hired.com. 네, 아마 영국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네, 이쪽 플랫폼에 제 CV를 올려놓으면은 영국 회사들이 연락이 오는데 생각보다 크고 유명한 회사들도 많이 왔었어요. 제 기억에는 BBC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The Guardians라고 이제 영국의 신문사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네. 거기서도 왔었고 네, 그 외에 좀 유망한 스타트업들도 좀 많이 있고요. 제가 보기엔 그 플랫폼 자체에서 아예 좀 급이 떨어지는 회사는 안 되게끔 네,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되게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지금 일하고 계신 회사는 어디 플랫폼에서 오퍼를 받은 걸까요? 지금 회사 같은 경우는 좀 과정이 좀 재밌긴 한데 네네. 결론적으로는 링크드인에서 연결이 됐고요. 네네. 네. 지금 회사는 사실 처음에 그러니까 링크드인을 하다 보면은 그 어떤 회사에 잡 오프닝이 있다라고 이제 리크루터가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처음에 생각했던 그 회사랑은 잘 안 됐어요. 처음에 연결됐던 그 회사랑 잘 안 됐는데 네네. 제가 그 회사 홈페이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그 회사가 아니라 그 리크루팅 펌, 그러니까 저를 연결해준 그 리크루팅 펌 홈페이지에서 들어가 보면은 그 회사에서 리크루팅 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잡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보기 괜찮아 보였던 게 하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어필을 했어요. 이 회사가 나한테 맞을 것 같은데 한번 연결해 줄 수 있냐 했더니 네, 연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 링크드인에서 연락이 왔던 그 리크루팅 펌에서 연결된 두 번째 회사
오게 됐어요. 그 리크루팅 펌이라고 말씀하신 게 약간 그런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뭐 주로 얘기하는 뭐 헤드헌터 이런 회사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 똑같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취업 과정이 그렇게 이제 CV를 올려놓고 기다리기도 하고 아니면 역으로 어떤 리스트에서 뭐 이제 원하는 회사를 지원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 한번 컨택이 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어떤 절차들이 좀 있을까요? 그거는 정말로 좀 회사마다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폰 스크리닝이라는 거는 대부분 다 있는 것 같고 이제 회사 쪽 리크루터, 회사 쪽 담당자랑 1대1로 얘기하면서 전화로 얘기를 하는 거죠. 전화로? 네, 대부분 이제 전화로 하기도 하고 사실 뭐 이 형식 자체는 좀 다양했던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전화로 하니까 폰 스크리닝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이걸 이제 줌 같은 온라인 미팅 플랫폼으로 하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첫 형태는 보통은 다 이런 폰 스크리닝 과정이고 네네. 두 번째부터는 정말 회사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바로 코딩 테스트를 보는 경우도 있고 네네. 네, 그것도 이제 라이브 코딩 테스트 아니면 뭐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 그러니까 개발자가 볼 수 있는 인터뷰의 형태가 제가 보기에 딱 몇 가지로 유형화가 되거든요. 네네네. 다 그쪽 안에서 다 라운드는 2라운드, 3라운드 이렇게 되기도 하고 네. 이제 지금 회사 외에 또 구글의 면접도 봐보시고 어떤 채용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보신 거로 알고 있는데 구글에서의 면접 과정 뭐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구글의 면접 과정 같은 경우는 구글의 내부 레벨이 있거든요. 레벨링 시스템이 있는데 L5부터 시니어고요. L3, L4는 이제 주니어 아니면 미드 레벨 이렇게 쳐지는데 뭐 흔히 말하는 한국어로 치면 사원이랑 대리급이 이제 L3, L4고 그 위에 과장급이 이제 L5라고 할 수 있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L4 레벨으로 인터뷰를 봤는데 인터뷰 방식이 좀 달라가지고 일단 그거부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네. L4, S3 레벨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 코딩 인터뷰를 중심으로 보고요. 아. L5 레벨부터는 시스템 디자인 인터뷰라는 시스템 설계 인터뷰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시스템 디자인 인터뷰까지 준비를 하기에는 좀 벅찰 것 같아가지고 L4로 지원을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라운드는 처음에 제가 구글 홈페이지에 제가 이력서를 넣었죠. 네, 직접 넣었었고요. 그 이후에 일주일 정도 뒤에 구글에서 저를 담당하게 될 리크루터, 채용 담당자가 연락이 왔어요. 축하한다. 나랑 이렇게 구글의 채용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연락이 왔고 그 다음에 하게 된 거는 그 리크루터, 채용 담당자랑 1대1로 연락을 하면서 그때 그게 이제 폰 스크리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기술적인 질문을 받기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처음부터요? 네, 근데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경력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뭔가 리크루터가 좋은 분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 기술에 대한 질문을 받지는 않았고 이제 네, 이력에 네, 대한 네. 질문을 많이 받았죠. 지금까지 어떤 이력을 쌓아왔는지 또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자리를 가졌었고요. 네. 그 다음에 누가 구글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러한 팀에서 일하게 될 거다. 그런 설명도 듣고. 그렇죠.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많이 했던 거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자리가 있었고, 그래서 아마 그 자리에서 제가 뭔가 이력서에 쓴 거랑 제가 말하는 거랑 뭔가 내용이 많이 달랐거나 아니면은 영어를 좀 심하게 못한다든지 그런 걸 이제 보는 것 같은. 그쵸.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라운드가 그러면 그렇게 폰 이렇게 인터뷰 같은 이후에도 몇 번 정도 이제 면접도 이렇게 진행이 있었나요? 크게 보면은 네네. 2번인데요. 두 번? 그 네. 이후에 폰 스크리닝, 테크니컬 폰 스크리닝이라는 라운드가 있고 네네. 그 뒤에 이제 온사이트가 이제 본 면접이죠. 진짜 가서 그때는. 그러니까 원래는 진짜 가서 온사이트인데 네. 코로나 때부터는 아마 버추얼 온사이트라고 그렇겠네요. 네. 형식은 온사이트지만 실제로 네네. 가는 건 아니고 이제 온라인으로 보는 거. 네네네.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그 영국 그 개발자 커뮤니티가 아니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영국에 취업하는 뭐 한인 커뮤니티라고 부를까요? 네네. 그 커뮤니티를 이제
시작을 직접 하신 건가요? 네, 제가 시작을 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시작하게 된 계기와 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뭔가 활동을 한다기엔 약간 너무 거창한 것 같아가지고 네네. 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네네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영국에서 취업 고객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이제 재작년에 이제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저도 취업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저랑 같은 시기를 겪고 있는 영국에서 같이 취업 준비를 하시고 계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네,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도 와주신 분들이 그렇게 또 많진 않았어요. 한 3, 40명 정도가 들어갔었는데 네네. 그분들이 또 대부분 저랑 같은 취업을 하는 그런 시기에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미 그러면 일하고 계신 분들도 포함이 돼. 그렇다기보다는 네. 연구에서 취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네네네. 네. 아, 그러신 분들이 좀 더 많이 들어와서 사실 초반에는 제가 원하는 수준의 이러한 대화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어요. 제가 그런 걸 원했었지만 근데 오히려 제가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네네. 제가 컨셉을 약간 바꿨던 것 같아요. 제가 취업을 했으니까 이러한 팁들을 전해주겠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바꿔보니까 좀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300분이 넘게 방에 계시고요. 네네네. 네, 어느 정도 한 반 정도는 한국에 계신 분인 것 같고 반 정도는 영국에 계신 분인 것 같고요. 네,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취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취업에 대한 얘기는 요즘은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오가고 있습니다. 꼭 개발 직군이 아니어도 지금 이 그 모임에서 충분히 이제 그런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건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영국에서 취업 고객이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네, 저희가 디스크립션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자 같은 경우는 컨퍼런스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개발자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쯤에 한번 했었고 11월쯤에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했던 건 아니고 네네네. 네, 제가 한국에서도 사실 컨퍼런스에 참여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영국에서 이제 아무래도 취업을 준비하시는 그리고 영국에 취업에 관심 있으신 한국에 있는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네네.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는 진짜 개발자의 테크 위주로 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조금 더 넓혀가지고 테크라기보다는 어떻게 여기 지금 영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개발자를 어떻게 취업을 하게 됐는지 아니면은 뭐 직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어떻게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됐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게 됐거든요. 네. 행사는 다 그럼 원격으로 진행이 네, 되었겠네요. 원격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계신 분들도 정말 이제 행사 소식만 안다면 많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 되게 유익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다음 뭐 행사 계획도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한국에 있는 관계로 좀 미뤘거든요. 네네네. 원래는 올해 초에 한번 생각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영국에 들어가는 시기가 3월이니까 아마 잘은 모르지만 상반기 중에 아마 한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하시면 소식 알려주면 저희도 저희 채널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제가 영국에서 취업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영국도 마찬가지고 사실 어디나 마찬가지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 의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말이냐면은 제 한국에서도 저의 모습을 보고 해외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좀 말로만 끝나는 경우도 좀 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영국에 와가지고 취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좀 큰 고민은 없이 그냥 일단 약간 질러보고 오신 그런 경우가 좀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생각만 많이 하고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시지 말고 일단 몸을 한번 움직여 보시라. 그냥 비행기라도 타가지고 무비자로 영국이라 제가 보기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네네. 뭐가 부딪혀보라.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해외 취업에 있어서. 네. 조언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 오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